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이 다 아는 친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미국 스파이 사건 이런 것을 저한테 덮어 씌워서 사건을 만들어 보려고 노무현 정권 때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가끔 미국의 전문가들과도 이 대화도 하고요. 한국에 오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 한국의 존재는 미국의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옥과 천당을 갈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을 떼놓고 존립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한미일 동맹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북중러와 같은 반민주적 체제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 여기에는 다시 어떤 고려를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평화선언이니 종전선언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혐오하고요. 북한의 비핵화, 평화협정체제 이런 것도 지금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측면을 제가 좀 주목합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미국도 일방적으로 한국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 한국의 존재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하나의 축이 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의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그 위치가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한국이 없다 하면 미국은 일본에서 북중러와 전면으로 맞서야 되고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도 어려움이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과 한국은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동맹을 이어가는 거고 이것은 흔들림 없는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 상당수는요,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것은 그냥 원래부터 주어진 조건으로 생각하고 미국의 변심 내지는 미국의 무의미한 립서비스 등조차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요. 그냥 당연한 일로 치부하면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북한의 핵위협은 이제 북이 말로만 하던 핵위협에서 현실화된 존재로서의 위협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럼 북의 핵과 미사일의 현실적 위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권은 확장 억제, Extended Deterrence라고 하는 확장 억제. 자, 그리고 전하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혹은 독자 핵 개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확장 억제라는 말 속에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더 나아가서 NPT 협약 탈퇴라든지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 재무장 같은 한국의 핵무장 같은 부분을 전혀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미국에도 바이든류와 트럼프류가 있는데 트럼프는 김정은이도 가능하면 협상하고 주한미군은 빼버리면 되고 정 한국의 안보가 위협이라면 핵무기를 만들거나 말거나 그냥 저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 이런 위주고 바이든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유지돼야 되지만은 한국의 핵무장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술핵 배치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 비핵화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하며 북한 문제는 그냥 이 눈앞에 현재화된 현실을 부정하고 끌고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바이든의 수를 읽은 거죠. 무조건 시간만 끌면서 현상 유지를 하려고 그런다. 자, 그러면서 입으로는 비핵화 평화 협상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이 그게 아니다.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지금 저렇게 도발을 하고 있고 저 도발과 협박의 끝에는 저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북이 아마 실체적인 무언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요. 어젯밤에도 지금 250발의 지금 포를 서해 장산국과 동해
장전 일대에서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100발, 동해에서 150발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일종의 협박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주한 미 대사인 골드버그가 관훈 토론에 나와가지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는 핵과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가진 것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거다. 그래서 확장 억제 같은 미국의 철통 같은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 말도 꺼내지 말고 미국은 한국에 확장 억제해 주겠다고 하면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NPT 탈퇴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의 공약을 언급하며 전술핵을 비롯해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는 핵무기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갖다가 초점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일각에서 전술핵 배치로 재배치로 북한에 맞대응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선을 그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전술핵 재배치의 대안이라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부탁했다는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대해서도 한국 측 요청에 대해서 아는 바 없고 이렇게 선을 긋고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서도 핵 능력을 포함한 확장 억제 의지를 이미 말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곤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럼 확장 억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핵우산하고 또 전략자산 배치, 미사일 방어 이런 것들을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 억제는 미국이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라고 이 말을 반복하고 꼭 전술핵을 배치 안 해도 미국이 사실상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이 말을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토니 블랭컨 장관은 어제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이 대담을 했어요. 지난 수개월간 이 동북아 동맹 파트너인 한일과 함께하는 일을 상당히 늘렸고 그동안 무너진 이 협의 채널들이 다 복구됐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블링컨이 뭐라 했는가 하면 북한에 최근에 도발하고 있는 것은 북한 지도자의 관점에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골드버그의 말 확장 억제 속에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기술적인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한국이 이야기했다는 전략사산 상시 배치에 대해서 미국 측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국방부 대변인 패트릭 라이드는요, 브리핑에서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 자산이 상시 배치되어야 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미 28,000명이 한국에 미군이 배치돼 있다. 나는 그것이 우리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에 대한 약속 신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이 주둔은 매우 오래 지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한국,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거다라고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상 미국이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겁니다. 미국 국무부도 13일 한국과 핵 공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미국의 방어 능력을 활용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 골드버그도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전술핵 그리고 전략자산 상시 배치도 그 개념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자,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에 미군이 있다라는 우회적으로 그냥 이 문제를 넘어가고 있고, 또 국무부도 지금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골드버그 대사는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조심스럽게 발언해야 될 건데도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잘라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라고 아주 거친 표현을 쓰면서 핵무기 제거, 즉 비핵화 협상에 중점을 두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핵 제거를 언급했다면 좀 더 현실성이나 있겠어요. 자, 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미 국방부 라이더 대변인에게 하니까 영내 동맹과의 감시 탐지 태세 유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신호이자 경고 능력을 가진다고, 이것도 동문서답을 해요. 북한 미사일 감시와 탐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이 왜 북한이 쏴대는 미사일을 다는 아니라도 간혹이라도 요격을 안 할까요? 자, 미국이 북한이 쏴대는 미사일을 요격하면 그 다음에는 북한이 다량의 미사일을 쏘게 될 거고, 그러면 북한이 그 다량의 미사일을 동시 발사하는 것을 요격을 못하죠. 그러면 놓치게 되면 이때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라는 MD 개념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으로 전개될 거고, 결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거짓말이었다라고 규정될까봐 요격을 안 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도발에 대해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미관계 방위에 대한 평화 수요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단단히 대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 달성과 관련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믿고 있으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요, 북한과 지금 바이든 정권의 입장에서는 부딪히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충돌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비핵화 평화 협상을 원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스스로 자기 주문을 넣으면 한국의 위협은 확장 억제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트럼프는 김정은과 붙어먹으면서 한국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심지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하고 한국은 뭐 핵무장을 하든지 알아서 해라는 이런 식이었다고 보면, 지금 바이든 정권은 겉으로는 한미 동맹과 그리고 강한 대처를 말하면서 여전히 비핵화 평화 협상을 통해서 핵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또 그 외에 전술핵 배치나 독자핵 개발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소리다라고 말하고 확장 억제라는 말을 그냥 믿으라고 말로만 하고 있어요. 자, 2부에서 지금 미국의 진짜 속내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핵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케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한